오늘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저희 전지적 현장 시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직접 튀르키 긴급구 현장에 가셨던 헬프시리아 압둘 와합 국장님과 김동훈 상임이사님 모시고 저희 티타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막 각 잡고 하는 보고회보다는 이렇게 티타임으로 가볍게 맛있는 다가와 티를 드시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저희 직접 이제 현장에 가셨던 이제 김동훈 이사님께서 내 몸에는 피 대신 홍차가 흐르고 있다 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현장마다 이렇게 튀르키 홍차를 많이 대접받으셨다고 하셔서 이거에 영감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는 자리를 가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르키의 디저트 바클라바가 있어요. 이거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금 긴급구 현장에 한 달간 가셨던 헬프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님과 더프라미스 김동훈 상임이사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헬프시리아 압둘 와합 국장님 같은 경우는 튀르키의 긴급구 현장 떠나기 전에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시고 거의 바로 다음날 떠나셨거든요. 한국의 시리아 유학생 1호이시자 시리아에서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헬프시리아를 꾸리면서 시리아 지원 활동에 엄청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더프라미스 김동원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요, 거의 22년 동안 26개국을 도시며 국제개발협력에 한 획을 긋고 계신, 제가 어제 이제 헤이그라운드 이벤트에서 이제 어떤 단체 대표님을 만나 뵀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동훈 이사님의 레퓨테이션 때문에 더프라미스를 믿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여기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마음속 1위로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저희 더프라미스 이렇게 튀르키의 긴급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 이웃을 돕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주목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의 이재민분들과 시리아 난민분들에게 긴급구호 지원을 펼쳤고요. 이렇게 보시면 생필품, 아동용품, 푸드 패키지, 식품 바우처, 그리고 중고 생활가전, 그리고 아동 의료와 친구 세트까지 등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2월 7일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2월 6일 튀르키에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발빠르게 대처해서 2월 18일에 바로 현장으로 향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고요. 정말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고 많은 단체가 같이 연대로 모금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절대 더프라미스 혼자만은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후원자분들께서 거의 1,300명 넘게 해주시고 같이 모금 연대로도 8에서 9개 기관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긴급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튀르키의 긴급구호 활동이 끝나고 시리아 지원도 함께하고 있어요. 시리아에도 푸드 패키지 지원과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화이트 헬멧의 응급 의료 물품을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아직도 내전이 1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전과 동시에 대규모 지진까지 겪으면서 어린이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정서 지원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보내주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بين المطار وبلد بين التوين عن جماعة قرايبنا بين جبل المطار لأن كنا في التوفيق جبنا المرض ضمير الاعتراف جبنا المحتاجات مثل السمنة مثل الزيت مثل السكر مثل الحشيش في الشاي والله نحن بحاجة. Itse 인기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tse 인기있습니다.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난 어부바의 민족 닭기.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시적 현장 시점을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제 김동훈 상임이사님과 와 국장님의 인연이 궁금해요. 두 분이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이제 김동원 이사님께서 헬프시리아 운영위원이셨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인연이 되셔서 긴급보 현장까지 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한 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습니다. 2013년 국장님 알게 되고 김동훈 이사님 알게 되고 저를 초대하고 시민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리아 강화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딱한 강의도 아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헬스리에서 후에는 예식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헬스리 운영위원까지도 해주시고 그때부터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번 취직 현장까지. 그래서 제가 국제개발 아카데미라고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서 제가 알고 있는 국제개발 지식들을 알려주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외부에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제 그냥 설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기사를 검색해가지고 이 와합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리아 유학생 1호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시리아 내전이 생기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헬프 시리아라는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모셔가지고 이분의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한 시간 넘게 들었는데 그래서 듣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나는 그냥 쬐그만 NGO 단체에 소속된 단 한 명의 실무자일 뿐인데 우리 단체가 시리아를 지원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가지고 그렇게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어떻게든 이 친구를 좀 돕고 싶다 이렇게 딱 나름대로 나랑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 중간에 프로디 사건 기억하세요? 해안가에 지금 프로디라는 그 남미 꼬마 아이가 지금 배 타고 오다가 다 침몰해가지고 해변까지 와서 크게 이제 사진 한 편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명동에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이제 돕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좀 만나다가 이제 그 외에는 헬프시리아 운영하는데 이 헬프시리아라는 단체가 전문적인 조직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민망가 한 명 없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제 시리아 돕기 위해서 모여서 활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조직에 대한 경험이나 모금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없어가지고 결코 운영이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돕다가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됐던 거고 갑자기 이번에 지진이 생기면서 딱 생기니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가 지진이 났는데 그것도 예상이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을 20년 이상 해오니까 전 세계 모든 지원들, 특히 우리나라 지원들은 다 튀르키예로 갈 거예요. 형제 국가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시리아는 우리나라하고 이수교 국가예요. 국가 차원의 지원은 안 될 거고. 또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기 시리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도움을 주게 됐던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내전 때문에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까지도 국경원도 미사일하고 저희 정도나 이 반군 지역 가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던 거지. 다른 데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지진 났다는 뉴스 보고서 제일 먼저 이제 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본인은 현장에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사실부터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우리 단체는 어차피 쬐그만 단체다 보니까 다른 큰 단체처럼 이렇게 많이들 갔을 거고 거의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시리아를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게 일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와 국장님께서 사실은 튀르키 여행을 반대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저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 딱 보자마자 계속 터키의 취재만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하얀 헬멧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얀 헬멧들은 올리는 자료들은 한국 언론사들을 가지고 그것은 터키의 사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터키를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리아 돕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지인들, 언론사들 통해서 중주 기관들 통해서 가서 시리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 알리고 상황하고 도움을 요청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김웅 이사님이 저를 보고 시리아 먼저 가라고 시리아 현장 가서 거기 활동하고 5일간 한국에서는 무공도 만들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간다면 시리아를 돕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있어서 사람들 만나면서 여기서는 후원금을 마련하면 하얀헬멧을 보내주면 하얀헬멧 알아서 활동잘 할 거라고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김동훈 이사님이랑 만나고 처음 가지고 와주면서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막상 현장 도착하자마자 저는 틀렸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맞았습니다. 현장도 완전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지원을 보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외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전문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김선희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납치해가지고 참수할 수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여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흑색지대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 없어요. 갔다 오면 처벌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전쟁만 우크라이나나 이번에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내전 때문에 흑색지도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는 없죠.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와하고 이번에 귀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됐거든요. 한국 국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 계속 이런저런 해왔고 이거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깊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갈 수 있는 건 튀르키예지만은 튀르키예는 중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OECD 먼저 가입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체계가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시리아인데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국경이 여기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뭔가 구해가지고 넘겨주지 않으면은 뭔가 도움을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군 지역에서 뭔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쪽은 그렇지 않고 그럼 우리가 시리아까지 못 들어간다 그러고 튀르키예 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시리아한테 넘겨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파악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도모하는 단체들을 찾지 못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 방법은 아무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와하고 여기에서 현장을 직접 가보게 됩니다. 아까 영상으로도 이제 보셨다시피 튀르키예 내에서
이렇게 시리아 난민 활동가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에서 만난 친구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이름은 아마르와 라디프인데요. 또 한 분은 누구실까요? 생각나세요? 거기에 이제 너집, 바로니에 뒤에 너집, 뒤에는 아블로데이프, 뒤에는 아무로. 발음이랑 똑같은데. 제 귀로 다 똑같이 들렸어요. 아, 예. 너집 파미, 아블로데이프 하사니, 아무로 가리. 포기 없어.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시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리아 활동가분들이랑 많이 밤새 회의도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활동하셨는데요. 혹시 이 친구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나왔던 사진, 식당 나와서. 예. 이 사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분, 덕터 후삼 아탈, 미국에 살고 있는 저기 아마 딸이 있어요. 딸이 왔어요. 뒤에 분은 그 아빠예요. 이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덕터 하삼이라는 친한 관계에 있어서 덕터 하삼은 그때 지진 처음부터 이미 터키에 가서 여행하고 있었어요. 와이프랑.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쿠르 활동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축엔 인터넷도 없고 뭐 현장 상황은 나가기 어려운데 뭔가 조금 냉정하게 멀리서 좀 상황을 파악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덕터 하삼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계속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갔을 때는 덕터 하삼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는 라지안카에서 잡았고 먼저 라지안카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했는데 멜신에도 많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몰려있는 지역이라서 거기에서 덕터 하삼을 살고 계세요. 그 와이프랑 그 지역에서. 그래서 연락하고 저도 덕터 하삼 말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다른 분 무스타파 지금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인데 일본 무스타파라고 하는데요. 시리아 분이고 난 두 분만 알고 있습니다. 멜신. 그 두 분이랑 연락하고 약속 잡고 가봤는데 그분들 통해서 여러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터 하삼이고 여기는 알이 자기 삼촌. 그것도 거기 멜신에 살고, 그래서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그리고 무스타파도 자기 동생도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 나무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식당 한국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간인가 11시가 열려있는 식당 찾아보면서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론하면서 이제 우리가 멜신 왔는데 딱 압두와하고 김동훈 이제 딱 두 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가 다 하겠다. 같이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 앞사진.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이동하기가 어렵고도 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소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렌지드는 덕터 하삼의 삼촌 동생, 그리고 라테이프는 무스타파 동생, 그리고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커뮤니티라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팀 만들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렌지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사람이고 대학교에서도 그런 공부하셨으니까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 그분한테는 가전제품 구입이나 같은 것을 네가 맡아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뭔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전문가도 구입해줘라.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랑 같이 운동하면서 멜신 가입 해주면서 구입해주시면서 가게들이나 업체들이나 소개해주면서 통역해도 해주고 할수도 했고 24시간 그래도 오르파까지 날개까지 같이 동행했던 친구예요. 20일 이상 같이 있고 아무로는 그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서 멜신에서만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로랑 같이 계속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 생활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둘이는 멜신에 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 집하고 그리고 롯데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는 항상 새벽 2시, 3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시간 자고 다시 나오고 있는데 또 나머지는 멜신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가면서 했는데 좀 텀이 생겼습니다. 30분, 40분 뭔가 시간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가다가 여기 차 세우고 여기 지중해 보면서 이분은 이사님 지중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지중해 앞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좀 30분 그래서 차 마시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계속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분들도 얘기도 하는데 그때 있었던 대화가 이번 지진 상황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유럽을 가야 한다. 유럽한테는 아무리 큰 돈 줘도 여기에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유럽 가야 아직까지 유럽은 안 가서 유럽 보면 저 고통도 없고 하니까 아직 멜신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수비는 이게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시리아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튀르키예에 갔는데 아까 시리아 못 들어가고 근데 발견하게 된 게 그러면 일부 후원자들이 큰 돈 내신 분 중에 몇 분이 저기 우리는 시리아 돕겠다고 했는데 돈을 주시면서 아니 그 돈에서 좀 쪼개가지고 튀르키예도 좀 지원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들어드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저희의 방식은 항상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약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 발견하게 된 게 튀르키예 안에서도 가장 약자가 누구일까? 그럼 보통 이제 아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보통 이런 대칭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튀르키예 안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내전 때문에 이미 400만 명 이상이 넘어와 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주로 계시는 지역에서 그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튀르키예 내에서도 튀르키예 넘어와 있던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고 그분들은 이제 튀르키예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들을 우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단체들이 보호단체들이 들어왔어도 이걸 잘 몰라요. 일단 같이 이제 국가에서 보낸 팀들은 당연히 튀르키예 정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민간단체들도 와가지고 튀르키예 정부 허락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드문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하려던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국경 넘겨서 시리아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안에서 튀르키예 이재민들 돕는 것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튀르키예에도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다타 하산이 이제 보니까 뒤에 따님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 박사님은 시리아계 미국 사람인 거고요. 네. 부인은 그 사모님은 또 미국 사람이에요. 네. 오리지널 미국 사람인 거고. 그래서 따님 있는데 우리 사이가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한국 사이가 잘 아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하산 박사님이 이제 그 레르신에 있는 시리아의 활동가들이 많이 활동가지 사실 다 100% 난민인 거예요. 본인도 난민인데 어떤 분은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거죠. 그냥 순전 본인도 난민인데.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갑자기 다 마음을 내셔가지고 다 모였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계속 타고 있는 이 그림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하산 박사님하고 그 부인 사모님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 화가가 있는데 이번에 그 재난을 당하게 되니까 또 자기 도시로 오는 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그림을 팔고 있더라. 자기 작품들을.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본인들은 이제 미국에 가야 될 거 돌아가야 되니까 잠깐 휴가 나온 거라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팔면은 되겠는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나눈 겁니다. 지금 나눠가지고 미국에 가져간 그림들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팔렸다 그러고요. 지금 한국에 가져온 그림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앞에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현장을 돕기 위해서 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활동가 분들도 다 지진 피해자 분들이세요. 본인 집도 무너지고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같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선뜻 저희한테 도움 먼저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모토가 이웃을 돕는 그 이웃을 돕는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웃을 돕고 있던 시리아 난민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소개를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용달차 기사님. 네. 영상에서도 이제 중고 가전제품 지원하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용달차 기사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셨는데요. 네, 메르신 라타키아 마을, 가장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세 가족 17명이 한 방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로 필요한 가전제품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용달차 기사님께서 한사코 일당을 거부하셨다고 해요. 안 받겠다고. 본인도 같은 시리아 난민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자세히 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본은 저희 연달차 가지면서는 맨날 일하고 생활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우리가 어차피 연달차 필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 있고 은느들도 잘 알고 난민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자. 그래서 이 친구 아부주마라고 해요. 아부주마를 불렀는데 와서 보니 나연이 일단 맞으러 왔다고 하는데 근데 보고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은 시리아 난민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 저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알아요. 그럼 우리 일단 어떻게 들으면 될까요? 아니 무슨 일당이냐? 이거는 시리아 사람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다들 우리 그때 제가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물불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아니 두 분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거는 바로 시리아난민 때문인데 시리아난민 돕기 위해서는 아픈데 우리가 어떻게 돈 받겠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일단 일하자. 그래서 본인도 허리가 더 안 좋고 그래서 좀 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중간중간에 도와주려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강하게 막아버려요. 니들이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제가 조금 도와주면서 일하면서 허리가 다쳐도 제가 좀만 쉬면 되지. 근데 외국에 오는 사람들 다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아끼면서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느꼈던 거 부정하고 다른 친구들은 보는 이사님은 냉장고 옆에만 오면 다들 물 열셔서 팍 걸려요. 혹시 우리가 그 냉장고는 뚫어볼까봐. 그래서 애들이 편안하게 해라. 우리도 그런 모습 또 면서도 어떻게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생활에도 운동하다가 무슨 뭔가 교통 위반도 하면서 물건을 5,000리라가 나왔대요. 그리고 5,000리라를 올라가더라. 그때는 20-30만 원이고 그 사람한테는 2달 월급입니다. 2달 열심히 일해야 배터리가 낼 수 있는데 보고 어떻게 하냐? 그냥 패스. 어느 일은 가고 내일로 걱정하자.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하루 이틀 안에서는 끝나야 하는데 나는 또 있고 왜 시리아 사람들만 도와주냐 나도 도우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오은 밤에는 그 파설 가서 그분의 아버지만 기사님은 거의 가난한 시리아 사람들 어디 사는지 잘 알고 있는 분이라 다음에 그래서 빨리 11시, 12시 가서 냉장고들이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갈차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까지 와서 동표를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굳이 이렇게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꽤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청년들 중에서도 한 명은 그러니까 아픈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본인도 피해자인데 와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어. 한참 하고 있을 때 몰랐거든요. 이제 여기가 있나 그랬었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해보니까 뭐야 다른 공부가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마을의 친척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재난 피해자가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활동가처럼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본인 집도 이번 시즌에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그러니까 스스로 도우려는 우리 피해자면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도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아쉽게도 이러한 얘기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어쨌든 고활동이 있었는데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외국인이고 외국인 우리가 모금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 단체가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사람들을 도와줬다. 요 모습만 알려지고 정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힘인 거고 이제 우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그걸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뭐 현장에 나간 사람은 작은 단체,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한 명씩 한 거거든요. 프랑스 가고, 헬프시아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단체 선거. 별로 3명이 갔는데, 3명이 오히려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가지고, 그 이웃을 돕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돕게 되니까, 정말 거대한 일들이 각 도시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시회 작가님 압둘 바시르 타룬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시리아 홈즈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내전으로 이분이 10형제 중에 막내셨어요. 근데 지금 거의 내전으로 7형제들을 이루시고 시리아에는 3형제만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식구가 대여섯 식구 정도 되시는데 6식구를 이끌고 레바논에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하타이에 정착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김국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연히 만난 작가분이세요. 이분이 하타이에 있는 타이완 르알리 센터에서 이제 같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작가님과의 만남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덕터 하산 그 네. 아버지.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 에티오피아는 계속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멜신에서 우리 덕터 하산 집에 방문했어요. 덕터 하산 이거 조금 다른 설명인데 덕터 하산 노래를 보고 집이 넓은데 왜 호텔에 가냐?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래서 우리 같이 자자고 호텔비 맡기고 같이도 이동도 하고 이동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우리 집으로 오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이사님이랑 갔어요.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동하고 어떻게 좀 우리가 활동할 거냐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냥 몇 개에서 그림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림들. 제가 순간적으로는 눈에 보았어요. 이거 무슨 그림이지? 그래서 호기심을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그림 있어요? 그래서 이사님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만났던 시리아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는 뭔가 시리아 난민이고 여기 지진 피해자이고 여기 국내에서 많은 피해자들 왔으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을 도감해하고 있고 저는 일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쉬는 시간에는 이사님이랑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이분은 한번 만나봐야 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약속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연락했는데 언제 시간이 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편한 시간에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세요. 편안한 시간 우리 집에 오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날짜, 시간 다 정해줘라. 없대요. 낮 언제든 우리 집에 오면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일 정도 주요하면서는 그 지역 가봤는데 거기 갔을 때는 그냥 황아님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타이완 센터에 하고도 있고 타이완 센터도 소개해주고 본인이 사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다가 황아님 자체가 되게 따뜻한 분이면서도 말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는 항상 간단한 집을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답답해요. 그만 하면서 애매하기도 하고 이거 누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께서 통역해야 하는데 제가 뭘 통역했지?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봐요. 여기 터키 생활 어떠세요?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고 우리는 안 힘들다고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 어디 힘든지 어떻게 사는지 가족이 어떻게 돼?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가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되게 따뜻하신 분이면서 날정하면서 그분이 우리가 두 번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 보면서 그 사람 성격, 그 사람의 생각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느꼈습니다. 본인이 겸손하면서 그런 뭔가 말씀 웃으면서는 마음이 따뜻하고
활발한 사람, 조용히 활발한 사람. 맞아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MBTI가 분명히 I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시는 데가 대만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그 종합예술지원센터인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오니까 그 주변 도시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르키예 정부가 만든 이재민 캠프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트르키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받아준 거죠. 여기 센터가. 그 센터 전체가 갑자기 이재민 대피소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1,300명이었네. 네. 1600. 이렇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수용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그럼 이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중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화가님은 거기에서 미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하고 다 자기 교실까지 다 비워주고 다 거기 숙소가 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거기 있는 모여있는 아이들 중에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제 미술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자기 그림까지 다 처분해가지고 좀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 그림을 가져왔을 때 고민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전시를 하긴 하는데 저는 정식적인 갤러리에서 하면은 딱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미술시장이라는 게 그림의 가격이 매겨지는 구조가요. 딱 누가 전문가가 있을까 매기는 게 아니고 그 화가의 명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쨌든 가격들이 매겨지는데 참 어려운 게 아니 나라가 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등단한다 그래야 되나? 뭔가 이게 미술대가 있어가지고 인정해줄 만한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평가해줄 사람도 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작품 활동할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사는 것도 굉장히 본인은 아니라고 보니까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제대로 평가받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하고 옵션 방식으로 해서 수익금을 다시 현장에 돌리는 현재는 지금 시리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지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이렇게 작품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희의 모토와 딱 맞게끔 이분도 같은 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작품 판매 수익금도 다 시리아 지원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 대학생들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지금 보이는 대학생들은 이제 시리아 자원봉사 NGO 레이안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들이에요. 마르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는데요. 저희와 같이 이제 의류 매장 섭외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많은 아이디어로 활동 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단체하고는 혹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다 시리아 친인척? 다 저분으로 연결되는군요. 그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또 여러 시진핑 대사들도 만나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메르딘에서는 또 시리아 난민들 시진핑 대사들이 거의 많이 가 있어요. 거기 비교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서 가지 않다 취향이 올바 있는 시진핑 대사들은 다 마르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르딘까지 가야 하는데 마르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한 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본인이 지금 정신 없는 상태라서 그런 질문도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가고 거기 가서 거기 시리아 난민들 만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앞으로 같이 하는 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동하면서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오르파도 가야 하고 가르비도 가야 하고 중간에 하얀팀에서 연락 와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시리아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뭔가 약국 업체가 안 된다 빨리 회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고서 빨리 우리가 가서 하얀팀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말리도 가야 하고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면은 와이프랑 그 차 타고는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녔어요. 그런데 떨어져는 부탁합니다. 말린 가셔서 우리 대신 어차피 우리가 여러 번 같이 활동했으니까 멸시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거기 가서 상황 보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서 그 사람들도 물어보고 여기가 강인이라는
대표님을 알기도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상황도 설명했고 그래서 저는 라이칸이랑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떤 단체인지 그때 알게 됐으니까 개별했던 내용은 유일하게 터키가 인정한 시리아 단체입니다. 터키에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단체. 대부분 터키에 시리아 단체들이 많지만 그 단체들은 사무실은 터키만 있고 활동가 100% 시리아에서 합니다.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단체가 유일하게 라이칸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대표하고 봉사자들 나무르는 나르딘 대학교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도 있고 시리아 사람도 있고 같이 시리아 사람들 돕자고 하는 마음으로 단체 설립을 했는데 근데 단체는 또 가서 보다 보니까는 대부분 100%는 나무들은 뭐 봉사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서는 또 출시기가 아직은 든든하지도 않고 평범해도 단체는 아니니까 그나마 단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미는 약간 단체도 있고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경쟁 상황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청와원 주고 받으면서 청와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좀 뭔가 준비했다가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전달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와야 하니까 돈도 결제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사님이랑 거기 갔는데 라이칸을 대표하고 봉사자들은 우리를 활동가로 생각하지 않고 손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멀리서 왔던 손님인데 그래서 숙소가 잡아야 할 건 아니야. 그래서 숙소는 우리한테 편안한 숙소, 일반 숙소 해주는 거 아니라 완전 전통적인 스타일로 거기 나르딘 성이 있어서 역사적인 건물인데 거기에서 핫플레이스 어떻게 우리한테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때 하필 저도 너무 아프고 이사님 오는데 그때는 감기인가 코로나 증상인가 저는 모르겠지만 엄청 스치사는데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같이 다녀오는 설명해줘요. 우리가 활동 이야기 하지만 그분들은 누시만 보여줍니다. 여기는 300년 전부터 이 호텔, 이런 호텔은 500년 전부터 있는 롬 호텔입니다. 우리는 침대만 지금 바로 침대를 차겠다. 그래서 새벽에 설명도 하고 그때 이 단체가 처음 직접적으로 얼굴도 보면서 만났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아주 열정적인 친구들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터키 나라는 처음 가봤는데 수많은 도시를 돌았는데 만약에 다시 터키를 갔다 그러면 저 아르비아라는 도시를 다시 가고 싶어요. 정말 짧게 갔다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만한 딱 그런 도시가 성벽 도시거든요. 영화에서 나올 만한 모든 저기 길부터 건물까지 다 벽돌로 돼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니까 손님 대접을 해줘가지고 갑자기 좋은 호텔에 보냈는데 제가 잔 방이 400년 된 호텔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커피포트도 없고 없어 너무 불편한데 그냥 놀러 가기에는 정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메소포타미아가 평안히 보이거든요. 가는 길에는 유프라테스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기에는 아랍 문화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갔는데 단체가 있어요. 메르시는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있긴 하더라도 각 단체 활동가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지원금으로 어떻게 가입을 돌렸는데 거기는 딱 그저 한 단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서 딱 만나보니까 대표에서부터 모든 활동가가 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주는 거죠. 등록이 돼 있는 엔지오고 자기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게 저희가 손대는 게 없는 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없어. 나눠주는 방식도 이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거의 큰 모래 마트에 가가지고 쿠폰을 나눠주면서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다 이재민들 와가지고 스스로 필요한 걸 사게 하는 거고 다 저 사람들 아이디어거든요. 나중에 매트도 필요하다 이러는 건데 또 다른 단체들도 같은 매트나 뭐 담요 같은 거 사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 입장 알다 보니까 그 베개를 지원해주는 보팀이 없어요. 다 매트하고 담요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말 시리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저희가 지원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작지만 굉장히 어쨌든 이 지역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일을 잘하던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김국고에서도 인맥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다 친인척과 다 동원돼서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더프라미스는 사각지대에 레이더망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 긴급구호팀이 사각지대만 찾아다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외부 지원이 끊겼던 이재미 캠프. 네, 저도 긴급구호 활동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캠프 내에서도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인들 사이에 이제 차별이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쫓는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원이 끊겼다던가 등 이런 네, 캠프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카라만 마라슈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에 긴급구호팀이 가셔서 푸드 패키지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혹시 이재미 캠프에서 어떠셨을까요? 그거는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이에요. 튀르키예 이재민들 돕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에 저 안에 저 나라에 있을 때는 저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튀르키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추방당한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의견을 가지지 않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초반엔 잘 지원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잘 만들어진 이재민 캠프인데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연락이 와서 정부의 지원이 끊겨가지고 또 공무원마다 철수해버렸고 이재민들만 덜렁 남아있는 거죠. 이제 물건 다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는 지금 게릴라식으로 계속 여러 군데 지역을 돌면서 현장 조사하고 바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 거기서 바로 갖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들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팀을 보내서 거기 보니까 실제 구호봉창고와 캠프의 구호봉창고가 다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재빨리 필요한 것들을 사서 이제 갖다 주는. 근데 그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데 얘기를 못해요. 네. 얘기를 못하는데 짐작하는 건 있습니다. 짐작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텐트들을 다 철거하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해가지고 5개 도시에 5개 거대 초거대 이제 난민촌을 만들려는 거죠. 거기에 다 보내려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 곳곳에 있는 것들을 철수시키는데 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철수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일이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철거되거나 아니면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지원이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더 힘든 이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을 발견하니까 메꾸는 작업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한 달 활동하다 이사님 오신 후에 전 2달도 가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후에는 거의 그런 문제들은 다 준비됐다고 제가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텐트들 다 없애고 컨테이너 하우스 형식으로는 대형 캠프 만들었는데 그 컨테이너 기구는 어느 정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정보고 또 다른 국제단체들한테 다른 국제사회한테도 텐트 보내지 말라. 그렇게 해서 되는 메시지도 외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설치 못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아마 한 달 동안은 터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도 텐트도 설치해도 허락해줬는데 이후에는 또 집 앞에서 집 마당에서도 텐트 설치하면 안 된다. 아예 다 강제로 다 철수했고 지금 나머지 100%가 다 컨테이너 하우스에 있으니까. 시리아 난민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했는데요. 긴급 구호에서 왜 이사 비용을 지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사 비용은 어떻게 지원하게 됐을까요? 네. 제가 얘기하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튀르키예 정부에 어쨌든 저희는 튀르키예 정부에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데요. 네.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메르신이라는 도시였는데 시청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도시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바깥에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이 계속되니까 그 지진 지역에 있던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 찾아가지고. 왜냐면 지진 지역 안에 있어봐야 이재민 캠프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그 도시 안에서 근데 뭐 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그 메르신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 기존에 있는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같이 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던 거죠. 돕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이슈가
계속 그렇게 해서 유지라도 되면 좋겠는데 불행한 거 하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전 없었고 아무도 우리 지원한 후 아무도 없었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국제단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진 피해 지역 그 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을 따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저희가 지원 처형인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추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도시로 들어온 그 시리아 난민들, 이재민들 빨리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간을 좀 그래도 길게 잡아주다가 계속 시간이 줄어들면 언제까지 나가라 더 빨리 나가라 하다 보니까 언젠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누구도 어디로 보내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동해야 될 사람들한테 보호품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준들 어떻게 들고 갈 거야 이거. 그냥 꼭 됐을 때. 그랬을 때는 뭔가 이제 쿠폰이나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쿠폰은 그걸 아까 했었고요. 쿠폰을 줄 방식 했었고 이사 자체를 막 가게 됐을 때는 현금이 바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현금으로 해가지고 밤에 한개 계속 우리 자원사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지금 봉투 하나에 돈 넣고 풀칠하고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언제가 수정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저희 다른 지역 가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가지고 물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오늘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당장. 그래서 정부에서 버스하고 트럭 보내고부터 그래서 난민들 모여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재빨리 다시 숙소에 가가지고 나눠주고 바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건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충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건물주가 터키 사람인데 원래는 시리아계 터키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 좀 독일에 살면서도 독일 국적도 나고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가. 그래서 몇십 년의 이 건물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라 시리아 난민들한테는 무료로 가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여기에서 머물고 있고 이제는 지진 상황이 지금 충분되면 이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도 된다. 3개월 동안 무료로 여기 머물러도 된다 하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시청 입장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해를 간섭하고 오고 그래서 니들이 빨리 나가라. 시리아 사람들은 빨리 경찰들 와서 니들 이번 주에서 나가야 한다 얘기하는데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무섭고 걱정도 하죠. 어디로도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건물주가 거기 가서 주지사항을 나고 그 사람들도 만나고 싸우고 본인이 터키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내 집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터키 정부가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설득하면서는 계속 연장도 하고 연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주가 여기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거기 터키 정부가 그걸서도 감시하나 봐요. 거기 시청 관광객들이 이제 딱 이 사람은 출국했다는 소식을 알고 바로 경찰 보내고 박스 보내고 뭐가 보내고 저기 이 건물에 보내가지고 시리아 사람들한테 1시간 뒤에 나가. 며칠 안에서 아니라 1시간 안에서 니들은 떠나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활동가들이 저한테 연락했던 것은 이사비 요구하거나 지원 요구하는 거 아니라 조금 혹시 우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랑 얘기했으면 좋겠다. 와서 경찰들한테 일주일이라도 시리아 사람들에는 자유롭게는 머물 수 있는데 자질 때까지는 조금 여유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저하고 이사님을 거기 가봤는데 이야기할 분위기 안 했습니다. 이미 경찰들도 와가지고 막 박수 세우고 명단도 가지고 빨리 가라. 어디 가냐, 어떻게 가냐, 뭐 아무 수식 없대요. 무조건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는 결론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때는 뭐 이사비나 내리고 버스 누르면서 그런 사람들 타고 가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사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조금 거기에서 안전하게는 생활할 수 있게 우리가 푸시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우리 또 힘이 없으니까 그때 진수의감이 많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장에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이런 좀 가슴 아픈 사건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또 피부로 느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아 북서부, 지금 시리아 북서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튀르키예 국경과 맞닿아 있으면서 큰 지진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래도 방문 장악 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이라던가 이렇게 국경을 통해서 지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서 못 들어온다던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희 더 프라미스 긴급구호팀은 튀르키예에서 위안부품을 구입해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국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여권범상 저희는 시리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리아 현지 NGO 단체들을 컨택해서 저희 함께 이제 푸드 패키지 지원 사업한 샤팍이라는 단체인데요. 이렇게 현지 NGO 단체들을 컨택해서 저희가 시리아 북서부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혹시 화이트 헬멧과는 원래 이렇게 잘 아시던 사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얀헬멧이랑 2016년부터 친분 관계 있고 대표님이랑 친구하고 하얀헬멧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아니라 예전부터는 계속 같이 교류하고 같이 활동도 하다가 이번에 지진 일어났을 때는 제일 현장에서 많이 고생했던 단체가 하얀헬멧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얀헬멧 통해서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하얀헬멧 통해서는 계속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봤을 때는 제일 먼저 방문했던 장소가 바로 하얀헬멧. 제일 만났던 사람 바로 하얀헬멧 활동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라즈안카 도착하자마자 1시간 뒤 하얀헬멧 직원이 대원이 와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무실도 가면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얀헬멧 이 자리에서 예, 저는 국제가 백하다 보니까 화이트 헬멧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을 거고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있죠.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라이프라인 코리아라는 또 대단한 소셜벤처를 만들었는데 요거의 모델이 되는 조직이에요. 이런 것까지는 전혀 목표지도 못하는데 저런 조직을 한국에 만들어야겠다. 재난에 대응하는.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딱히 인원이 없다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니까 시리아를 돕고 싶어. 통로는 저희도 없고. 그랬을 때 현장에 헬프 시리아도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믿을만한 파트너가 있어야 돈을 송금해가지고 뭔가 일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떤 팀을 하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이트헬멧하고 접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사람들부터 만나고 시리아의 당장 물로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요청했던 거는 혹시 의약품 같은 거 필요하지 않냐? 이 사람들이 구조하고 의료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진짜로 필요한 건 그때 뭐냐면은 연료, 장비 이거죠. 왜냐면 초반에 지진 났을 때 외부에서 아무도 지원은 특히 골드타임 때 아무도 지원 안 해주는데 중장비 가지고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다 연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료 셀도 할 수가 없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시리아의 그 북서를 사는 그 난민들이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자동차 연료를 빼준 거예요. 빼줘가지고 화이트헬멧 장비를 넣어서 계속 구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냥 자력으로 이제 버텼던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연료도 너무 필요하고 또 장비 숫자는 되게 세부적인 거죠.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걸 보여도 좋겠는데 우리는 저기 기름을 사서 보내거나 자 중장비 사서 보내 그러거나 능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말씀 혹시 여러분 구조는 말고 이제 의약품이 필요하지 그냥 구조가 그 전문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의약품을 터키에서 튀르키에 사가지고 국경을 넘겨야 되는데 또 이제 불행하게도 튀르키예 정부가 의약품이 넘어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다 어쨌든 모든 자원들은 튀르키예 안에서 쓰이도록 만드니까 자기 나라에서 넘어가는 거. 근데 이제 이 북서부 지역은 터키로 통해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통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필요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합의를 본 게 이 앰뷸런스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120대 정도 있는데 앰뷸런스는 장비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메디카 들어올 때부터 뒤로 삭발하고 막 뽑고 이런 장비들 제거하는 장비들
이런 것들은 터키에서 구하면은 어쨌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넘겨줄 수도 있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거라도 먼저 시리아 에이전트 다 빨리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채워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간 20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하게 됐고 사진 자체가 일단 물건이 업체에서 들어오니까 그걸 다 검수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제대로 물건 우리가 요청한 물건이 업체가 줬을까 하는 건데 다행인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이 있고 자기 의장비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서 다 뜯어보고 물건을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전달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프라미스는 사각지대만 찾아다녔는데요. 저희 더프라미스 구성원들 MBTI가 다 I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긴급보험 활동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막 다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 아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조용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긴급보호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튀르키예 저희 아랍어도 못하고 튀르키예어도 못하고 그분들도 영어도 잘 모르시고 당연히 한국어는 더 모르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번역기를 돌려가시면서 저희한테 많은 감사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태극기를 알아보시고 요즘은 또 같이 또 K하트 이렇게 같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는데요. 저희를 이렇게 또 반가운 마음으로 또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큰 재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에서 왔다고 하시면서 홍차도 계속 대접해주시고 웃는 얼굴로 대접해주셔서 저희도 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텐트를 아까 철거해야 된다고 좋겠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테이너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텐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다 못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데 그것들이 그래서 다 지금 철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름 없는 텐트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100%가 다 철거됐습니다. 100%입니다. 일단 컨테이너 하우스는 터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100% 터키 정부가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플러스는 터키 사람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울성소녀는 노인들, 아들, 울성소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자기 자리에 들면 이렇게 주입하고 하우스에다가 어느 날 터키 정부가는 아예 다 텐트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모든 텐트로 컨테이너로 가봤는데 근데 아까 시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컨테이너 하우스 생활이 불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텐트만 빼서 알아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텐트가 있는 위치 사이트가 이제는 없고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텐트에서 아마 지낼 거라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성월만까지만 해도 거의 공식적인 텐트, 캠프에서는 거기 텐트는 쳐서했지만 뭐 집마당 앞에서나 뭐 혹은 어디에서는 그 텐트 한두 개, 세 개씩 지금 모이면 그거는 터키 정부가 모르는 척해요. 아예 안. 근데 4월부터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공격에도 오기도 하고 사람들도 뭔가 좀 정치적으로는 그 부분들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예 집 앞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완전히 예산 지원 규모가 있는 맞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도와달라는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안 가시고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가 갔는지 지금 이렇게
네,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동네에서는 막 인류 역시 크게 되신 연예인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태반은 숫자상으로는 1,400명 그러는데 태반의 숫자는 소액으로 기부하신 분들이고 많은 숫자는 저기 헬프시리아는 평소부터 관심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헬프시리아가 저희한테 보내줘서 기부 용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관련된 단체들과 계획도 있었고 이번에 특성은 저기 절대 이 작은 단체들끼리 혼자 해가지고 일이 되질 않는다. 어쨌든 이런 것도 규모의 경제량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금을 연대하는 단체들, 그리고 현장을 같이 실무에 같이 들어가는 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총으로 하면 그 정도 액수가 지금 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최근까지 들어온 게 그런 거고요. 초반에 30일 동안 해가지고 태반에 돈을 썼는데 이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제 돈도 다 없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도 들어오는 거야 이게 요청해 주신 부분인데 100개인마다 1만 원씩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5천, 6천 이렇게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번에 선물이 됩니다. 얘기 다 끝나가지고 아까 샤파리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시리아 내 서북부 내에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이재민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또는 이제 그 전에 지원한 돈 아직 저쪽이 다 못 써가지고 현대는 다 못 써가지고 심리지원팀이 아이들들 대상으로 트라우마 작업하는 게 이번 달까지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냈던 거는 더 우리가 다시 두 번째 팀을 보낼까 그 생각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건 아니고 재정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게 되면 이 사람한테 쓰이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제 어쨌든 이게 1,000만 원 모였는데 사람 보내는 거나 1억 모였는데 사람 보내는 거나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서 다른 비용으로 써야 되게 효율적인 거죠. 한 1,0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 거기다가 어떻게 할까 이게 비행값으로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 모인 돈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 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포이카의 사업 계획서를 내가지고 한 300만 불 냈는데 떨어졌어요. 300만 불짜리가 되면은 그거는 시리아의 도시 하나 있고 도시 절반에 도로망을 다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파이프를 타고. 그게 됐으면은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뭔가 했을 텐데 그게 떨어지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이룰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미 같이 해갖고 충분히 자기들이 잘한다는 거 아닐까? 거기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금은 뭐 이거 시리아 지진 때문에 더 추가로 뭐 포함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번 이 시리아 그린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업장이 2개밖에 없거든요. 봉티모르하고 비앙마.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해외 사업장으로 시리아를 넣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리아는 제가 지구를 만들진 않을 거고 하이트라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계속 거기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하이트를 통해 MOU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길게 가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여러 개 없는데 앞으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통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화학은 이제 취업해야 되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저기 박사과정 따고 졸업식 하고 했는데 뭐 취업을 전혀 못하는 상태 지금도 백수예요. 지금은 진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취업도 해야 되는데 또 시리아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리아 지원하는 유일한 통로가 싶다는데 좀 그 짐을 좀 우리가 좀 나눠서 본인 생각대로 자기도 통해서 자기도 잡아야 되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시리아 통역을 계속해 갈 계획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진 이후의 기간 동안 라마단도 있었고 많은 부분이 무너졌을 텐데 현재 종교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혹시라도 이제 지진 이후에 라마단이 끝나고 축제가 있었을 때 혹시 그 풍경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물론 현장에 안 계셨겠지만 현장에 계셨나요 그때? 네, 저는 라마단 기간께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활동을 똑같이 변함없이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라마단 처음부터도 우리 역할을 하는데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다시 만나고 기도하고 또 활동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충교 생활
보면 우리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데는 본인이 어려울 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 뭔가 힘든 상태라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난 지역으로 가면서 이 지역 저 지역 가면서 기도 시간 되면 나는 무조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라마단 됐을 때도 저는 라마단 거의 다 가세안타 지진 지역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이엔드네트 그 샤파 다른 분들 만나면서 계속 같이 음식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날은 JTS 단체가 오밀 스님 직접 터키도 가시고 했었는데 터키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음식을 4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다른 시리아 분들은 다 라마단 음식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거운 박스가 그 무거운 박스가 40kg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빨리빨리 갖다 줘야 하는데 땀 흘리면서 전달하고 있다가 그 중간중간에는 거기 좀 도와주고 있었던 활동가들은 완전 쓰러집니다. 완전히 목이 마르고 힘들고도 하고 정도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니 뭘 하지 말고 뭘 먹어도 된다. 뭔가 오늘 라마단 안 해도 된다. 끝까지는 해요. 저도 끝까지도 했고 그래서 스님이 오밀 스님이 그런 모습도 보고 저도 라마단 같이 해야 한다고 가지고 그래서 같이 라마단도 했습니다. 스님이랑 끝까지. 그래서 다른 라마단 끝나고 축제도 다들 즐겁게도 보냈어요. 즐겁다는 단어가 조금 여기에는 안 맞는다는 하는데도 축제는 축제다. 그래서 축제 날은 나를 막 행복하게도 과자 나눠주고 먹고도 하고 뭐 친척도 만나고도 하고 다음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들어가서 쓰고 하고 괜찮은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 이렇게 지역을 와 이번 통합팀이라든지 이런 기도 활동을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지진 왔을 때 그런 건 어떻게 아, 예. 되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터키에서 살려면서는 본인이 눈으로 된 도시에만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주에 넘어가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과정이 지진 처음부터는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에는 저는 라스엔타 있는 사람은 이스탄불 가겠다 이게 있어서 이스탄불 가겠다 하면 허가만 신청하면 그냥 져요. 근데 요즘은 왜 가느냐 입증도 해야 하고 숙소, 비행기, 교통표, 거기 일정 누구 만나냐 버스 타서 여기보다 입증도 해야 허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터키 정부가 처음에는 무작정 이렇게는 지진 지역에서 떠나라 하지 않고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안타 사람들은 가지안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리아인이든 터키인이든 이스미르 도시로 가라. 그리고 아바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옆에 있는 시내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정했고 안바키에 있는 지역들은 다른 오니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야 그 인구 약간 좀 뭔가 이동하는 방식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지만 근데 터키 사람들 그것은 지금 살아갈 일이 없잖아요. 저는 뭔가 친척이 다른 곳에 있는데 부모님 집을 가고도 하고도 하니까 허가 없이 그냥 알아서 가요. 비행기 타든 차 타든. 여기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입니다. 특히 아바나 같은 경우는 아바나 바로 옆에는 멸신이 있습니다. 그냥 차로 뭐 10분만 가면 바로 멸신인데 시리아 사람들은 거기를 바로 멸신으로 갔어요. 거기서 안전하게 머물렀는데 가즈안타에 있는 사람들은 이즈미르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즈미르는 아마 터키에 잘 아시는 분들은 어디든지는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가즈안타부터 이즈미르까지 가려면 버스는 16시간이고 그리고 여러 줄을 넘어가야 하고 비행기는 2시간입니다. 그때는 또 비행기 없기 때문에 버스 탈 수밖에 없고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시리아 사람들은 돈도 없고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그말 선거를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즈미르까지는 못 가고 머물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메르린 혹은 샬리 오르파 혹은 오디오 메르시린까지도 가고 거기서 머물고 살아요. 네, 일단 터키 정부 입장으로는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놓여버립니다. 니들이 무조건 이즈미르 가라고 했는데 왜 메르시린까지 왔냐? 이렇게는 정하는데요. 그래서 서류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아예 그냥 뭔가 조금 모르는 척 했어요. 그래 뭐 처음 시즌이니까 정신도 없고 행정일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모르는 척 했는데 이후에는 그 문제가 완전히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 시스템으로는 네가 이즈미르에 있어야 하는데 너는 지금 멘셀이 있다. 그러면 이틀 안에서는 다시 가자야칸도로 가야 한다. 혹은 시리아로 추방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있었는데 일단 시리아로 추방했습니다. 가자야칸 사람들 이스탄불 가 있었어요. 이스탄불에서는 체포하고 바로 시리아로 추방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것으로 Q&A를 마치고요. 저희 전시적 현장 시점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